자, 이번에는 최면의 맞수다. 오늘은 SK 하이닉스를 조금 집중적으로 분해를 해보도록 하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기다렸던 1분기 SK 하이닉스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전년, 지난해와 그다음에 요 이전 분기 대비 어떻게 수치가 좀 달라졌던가요? 뭐 당연히 좋아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네. 전년 동기나 전 분기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7조 4천억, 영업이익으로 7조 4천억이 나왔는데 네.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예상이라 하면은 그 이제 여러 그 증권사가 한 평균이니까 그건 최근 거하고 옛날 평균보다는 좀 높은 쪽의 기대치가 있겠죠. 네. 최근 거는 6조 7천억에서 한 7조까지 또 기대를 높인 곳이 간혹 있습니다. 평균 6조 7천억으로 하면은 10%, 7천억이 더 잘 나온 거고 가장 높은 거 기준으로도 4천억이 잘 나왔으니까 잘 나온 거죠. 뭐 내용적으로 보면은 디램도 있고 낸드도 있는데 낸드가 안 좋았고 네. 디램은 선방했고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수치가 이제 잘 안 와닿으실 텐데, 지난 해에 하이닉스는 매출이 66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제 기억에 23조 원, 그죠? 근데 이제 올해 1분기에 7조 원의 영업이익, 뭐 매출은 빼고, 매출도 늘었다고 하니,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지난해 23조, 올해 1분기에 7조 평균, 그러면 7 곱하기 4, 4개 분기 쳤을 때 7, 4, 28 아닙니까? 산수해 보면은. 그러면 올해는 지난해 23조보다 높은 28조 원 되겠네? 이런 예상이 뭐 무리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1분기 실적이 7조 4천 나왔으면 2분기는 무조건 8조 넘습니다. 그리고 한 8조 5천억 가까이 나온다고 보시는 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큰 이변이 없죠. 돼 있으니까 8조 3천억인지 8조 6천억인지 9조까지는 예측이 안 돼도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곱하기 8조 곱하기 4, 8에 32조가 나오는 거고. 32조. 네, 뒤에 단이 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경기가 침체가 계속되지 않는다면은 30한 5, 6조까지도 바라보는 애널리스트 포캐스트가 아주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슈가 있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관세 이펙트가 2분기에 얼마나 반영되냐에 따라 갖고 2분기가 높았다가 3분기 생각보다 안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변수 때문에 지금 예측을 정확히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보통 관세를 반도체 칩에 대한 관세가 있고 반도체를 사용하는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전방 산업의 관세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게 만약에 보수적으로 25%씩 다 맞는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맞는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은 한 15% 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32조, 35조 정도에서 한 10에서 15% 빼고 거기다가 밸류에이션을 치시면 된다고 보고요. 지금 그거 기준으로 하면은 아마 삼성 하이닉스 현재 18만 원 정도면은 PER이 애널리스트 포캐스트가 안 바뀌면은 5배대고요. 5배 네. 이하고. 5배. 근데 만약에 이게 한 15% 빼고 보면은 그러면 한 5.8 정도 되는 거예요. 여전히 6배 이하이기 때문에 최소한 트레이딩 기회이긴 한데 오늘 왜 못 가느냐? 그거는 조금 좀 화딱지 나는 건데 첫 번째는 실적 징크스인가요? 네, 아니 그건 아니고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좋았음에도 이것이 관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약간의 경계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오늘 어떻게 됐어요? 경제 성장률이 아주 이렇게 GDP 성장률이 좀 데미지를 받았죠. 그럼 환율이 좀 올라가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돼야 약세. 되는데 관세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약화되면 달러가 순간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럼 한국 주식을 안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패시브 자금이 삼성이고 하이닉스가 안 돌아오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게 어저께 올라간 것도 있고 그 밸류에이션은 둘째치고 아니 뭐 안 봐. 그냥 아직도 관세 영향이 있어. 네. 그러면 관세 영향 없는 건 뭐야? 그렇게 따다 보면 별거 없어? 그러면 주식시장이 좀 빠지고 삼성하이닉스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보면서 해석을 드리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 오늘 호실적 발표에도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표면적인 이유를 지적해 주셨고. 자, 근데 뭐 사실 관세 영향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 정해진 관세율도 없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 관세를 탕 때렸더니 되돌아오는 게 너무 커서 네네. 이건 아닌가? 움찔하고 있죠. 네, 뭐 자동차에서도 지금 그런 네, 얘기가 있고 맞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관세 매기면은 사실 자국 빅테크들한테 제일 큰 데미지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엔비디아도 지난번에 뭐 중국향 수출 규제 때문에 확 됐고, 네. 그러니까 또 화들짝 놀라고. 그래서 뭐 사실 관세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큰 변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제외하고 그러면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전제 캐시카우는 HBM이라고 하는 AI형 적층 이 하이밴드위스 고대역폭 메모리 지금 3E 12단 수요 폭발이 계속 이뤄지고 어느 정도 보시는지요? 일단요, 오늘 1분기 실적이 예상 잘 나왔잖아요. 네. 그 잘 나온 게 D램, HBM 포함해서 네. D램의 출하량이라든가 네. 가격이랄까, 낸드의 출하량 가격이 애널리스트 예측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네. 희한하죠. 예측보다 좋지 않았는데 결과 영업이익은 더 좋았어요. 뭘까요? 구성요소에서 HBM이 잘했다는 반증입니다. 네. 일반 D램과 일반 낸드 쪽은 안 좋았다는 거 생각보다. 그래서 HBM은 어떠냐? 괜찮았네. 더 괜찮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장기적인 겁니다만은 28년까지 50% 성장한다는 그런 전망. 그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약간 불안한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코멘트도 좋은 거죠. 그래서 HBM, 앵커님 말씀하시는 HBM에 대한 견조함, going strong은 맞다고 일단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SK 하이닉스는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일반적인 이제 컨퍼런스 콜, 향후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비전 제시를 하는 홍보의 장이 있잖아요. 네네. 컨콜에서 HBM 수요는 연 50%의 성장 전망. 이건 뭐 당연히 AI가 지금 워낙 폭발적이니까. 그렇죠. 네. 그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데 하이닉스가 그 HBM 수요를 쫓아간다라는 네. 것도 좀 하잖아요. 네, 제시를. 그렇습니다. 그게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예요? 실현 가능성은 있죠. 그럼 캐파를 늘려야 될 텐데 아직 캐파 증설에 대한 명확성이 연 캐파라는 것이 매년 똑같이 50% 하는 것도 아니니까 평균적으로 하는 거니까 올해 만약에 성장률을 좀 덜 얻었다면 내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지금 3년치를 25, 26, 27, 28 정확히 4년치의 연 평균 50%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것은 전체 D램 캐파에서 할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새로운 그 부지가 확보되고 안 확보되고 하고는 단기 한 1년 반치는 관계없어요. 네. 이 기존에 있는 캐파 가지고 프로덕트 믹스의 알로케이션을 달리하면 되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하겠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에 워낙 성장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 혹시라도 내년 넘어갈 때 성장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신경을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연말에서 내년 들어갈 때 HBM4로 넘어갈 때 기술적인 챌린징 그거에 대한 가능성 거기에 따라 갖고 수요가 어떻게 변동될까를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보수적인 스탠스를 아직까지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뭐 캐파를 준비하는데 뭐 돈이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뭐 아직까지 기술적인 안전한 문제가 된 건 아니라고 보여져서 그거는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속담에 뭐 떡줄 넘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사실 이 하이닉스의 지향성에 사실 돈 나오는데 돈 벌어야 된 데는 엔비디아를 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얼마나 이제 주문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좀 뭐 이렇게 할 건지 특히 이제 사양 자체가 HBM 3E 12단 그다음에 지금 4를 말씀하셨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샘플링하고 콜 진행 중이고. 콜 테스트? 네, 콜 아마 된 거 HBM4도 12단하고 16단하고 다른데 제가 정확히 12단이 아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16는 연말이나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다시 초점으로 돌아가서 초반에 SK 하이닉스의 이 영업이익 지금 대단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분기에 7조 4천억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공시를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차입금을 들여왔어요. 5조 원. 네네. 이 돈이 다 어디 갔길래 5조 원의 차입금 뭐에 쓰려고? 캐파 증설도 아닌 것 같고 차환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한 차환용이다. 네네. 그러면은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단 말이죠. 네네네. 네. 글쎄요. 그 차환 걔네들 부채가 있습니다. 네네. 부채가 아주 그냥 이게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캐시플로우가 아주 편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죠. 신규 팹이 가동되는 속도하고 지금 그 융인 공장인가 착공이 들어갔거든요. 포함해서 가동을 하고 준비를 할 때 일시적으로 미스매치 될 가능성 내지는 이자율이 낮게끔 변환되기 위해서 차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은 큰 이슈가 아닐까 봐요. 마진이 내려갈 때 지금 이슈가 되면 아주 크죠. 네. 마진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뭐 크게 이슈는 아닐 것 같고요. 부채는 원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삼성도 마찬가지인데 삼성도 캐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본사 캐시는 굉장히 말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익이 내려가면 삼성전자가 더 이슈예요. 네. 그쪽에 투자.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회사가 일부러 스탠스를 아까 HBM의 올 말 연말 됐을 때 그로스를 약간 낮춰보는 거는 플렉시블하면서도 약간 경계감을 갖고 있는 보수적인 집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아마 현금 아니면 캐시 그 차환이라는 것도 그런 입장에서 혹시라도의 그 미스매치를 위해서 좀 여유를 갖고 있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냥 제가 일반적인 투자자라면은 궁금증, 의아심을 가질 것 같아요. SK 돈 잘 버는데 하이닉스가 근데 SK 전체가 돈을 잘 벌지는 않더라. 네네. 지금 SK온 같은 경우 아까 뭐 2차 전지 배터리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렵잖아요. 적자 네네. 막 나고 뭐 거기에 또 에너지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던 것들이 잘 안 되나? 그러면 하이닉스에서 돈이 좀 흘러나가나? 이런 의구심.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렇게 하면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자회사에다 그렇게 하면 배임죄 걸리고 다 걸리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다만 그 배당을 이상하게 말도 안 되게 준다. 네. 원래 계획이 있는데 네. 배당을 진짜 무지막지하게 배당 수익률이 맞아 4% 나오게 만든다. 이 회사가 5% 만든다. 그러면 좀 의심을 가죠. 그러면 그 흘러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은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빼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빼가지고 이런 회사에 자회사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 그런 기미가 확실하다면 답하십시오. 예, 답하는 게 맞고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의 베팅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여러 번 지적됐던 지금 세간에서 가장 이슈가 뜨거운 게 HBM을 생산하는데 메인 여러 가지 장비들 뭐 본더? 복합적으로 밸류 체인 그 서플라이 체인이 있지만 그렇죠. PC 본더 이슈가 크잖아요. 네네.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하나세미텍 지금은 삼형 그러니까 하나세미텍의 상장 주주는 뭐 하나비전, 그렇죠.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자, 이 구도는 첨예합니다. 아직 네. 결론도 나온 건 없고. 예. 그러면 하이닉스가 지금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하는 올해 HBM3E의 12단, 그다음에 HBM4는 엔비디아는 아직 결정 안 했지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막 갈 거야라고 막 네. 얘기하는데 장비는 어떻게 해요? 예. 근데 일단 그냥 말씀드렸을 때 루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화난다고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한테 가는 물량을 없앨 수도 없고요. 오더 없애고 나서 그거의 3분의 1 되거나 끼케야 반밖에 안 되는 마이크론한테만 줘가지고 매출을 1조 2천을 내년에 할 수가 없죠. 마이크론이 만약에 하이닉스를 대체하려면은 캐파 증가를 올해보다 4배는 증가시켜야 될 겁니다. 3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삼성도 있지 않나요? 그거는 노내죠. 그걸 얘기하면 복잡해지는 거죠. 네. 마이크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노내고요. 만약에 하이닉 삼성전자나 디벨로퍼가 된다면 주가가 삼성전자가 이러고 있지 않을 거예요. 거꾸로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의 시나리오는 있지만 그게 임박했다거나 그걸 가지고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의 물량 나가는 걸 빼가지고 삼성전자 준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썰풀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들어가고 있는 게 마이크론이고 마이크론은 캐파가 증가시킨다고 하니까 마이크론 캐파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3분의 1인데 이걸 하이닉 삼성전자 맞춰가려고 남들은 50% 증가하는데 나는 3배 증가하겠다. 그러면 내년 숫자는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올해 숫자가 1조 2천원이건 1조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숫자가 애널리스트 숫자보다 더 높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 전제는 마이크론에 완전히 베팅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그 가능성 때문에 하이닉스가 제품을 못 봐준다라고 저는 보이진 않아요. 네. 다만 그거 대신에 다른 쪽에서 받아오면 아마 장비를 매칭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 과연 그러면 생산되는 제품이 과연 수율이나 이런 게 어떨까라는 걱정을 내년 걸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에 대한 걱정은 뭐냐면 올해 실적이 32조가 나 34조가 나오든 간에 내년 거를 못 땡기면은 업사이드가 아까 지금 PER 6배가 아니고 이게 8배, 9배 갈 수 있느냐? 이 시클리컬 주식이기 때문에 8배, 9배가 쉽지 않거든요. 8배, 네. 9배 25만 원인데 그게 안 땡기려면 내년 걸 땡겨야 되는데 내년 걸 못 땡긴다고 하는 그 단초를 장비하고의 이슈라고 하면은 그러면 주가는 아마도 앞에 이자가 보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장비를 빼서 다른 쪽만 베팅하기에는 제가 한미반도체라면 그것도 굉장히 리스크하기 때문에 좀 더 억울함을 참고 리스크를 테이크는 그 정도까지 안 8년을 하고 참아왔는데. 그래도 뭐 딴 데 대안이 없으면 참아야죠. 아니 뭐 하여튼 그 벤더사하고 사실 그 오래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는 네. 이 업계에서는 굉장한 정설이잖아요. 반도체 네. 라인의 그 적합성 이게 어마어마한 까다로움과 그 이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페이즈 아웃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꺼번에 안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려면 아마도 제 판단에는 한 2년 정도는 시간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네. 내년도도 아니고 내후년 정도부터나 아마 한미반도체의 하이닉스에서의 어떤 위진이 달라질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는 건 아마 올해보다는 그런 안 좋은 시나리오 한다면 내년 이맘때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한미반도체 하나비전으로 왔다 갔다 했던 거 중에 하나는 네. 이오테크 일본에 디스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네. 일본의 디스코를 가지고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 기술적인 도약을 해볼까 했는데 디스코텍이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오테크니스 하냐 한미반도체를 하냐 하나비전을 가냐 이게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게 아니고 하이닉스가 좀 선택을 많이 생각을 골똘히 하게 된 거죠. 이런 와중에 하나비전이 튀어나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지속적으로 기술력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네. 이 둘 간의 관계가 어느 한쪽에 의해서 또는 둘 다 마음속에 있어도 그걸 끊기에는 페이즈 아웃 피리어드가 최소한 있다. 그렇게 둘 다 마음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두 주가를 그것 때문에 한쪽을 롱하고 한쪽을 숏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게 된다면 하이닉스는 이자 다시 못 볼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잘 해결되길 바라는 네, 마음인데 그렇죠. 뭔가 그 뒤에 그렇게 찜찜한 것들을 그건 많이 안 남겨놓고 좋습니다. 있어서 네, 네. 자, SK 하이닉스 호실적이 반도체 섹터 전반의 어떤 사실 그 상징성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뭐 반도체 그러면 국내에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매번 두 개. 네. 글로벌로 쳐도 메모리는 뭐 워낙 탑티어였는데 지금 이제 슬슬 막 밀려가지고 네. 좀 뒷방 저기처럼 됐지만 어떨까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런 이슈가 아니고 네. 아까 말씀하신 품목 관세 트럼프가 그 PC 스마트폰 그다음에 반도체 거기에 대한 관세를 15% 이하만 내려오면은 주가는 다시 반등할 겁니다. 네. 그것만 확정되면 바로 가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선구매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좋아도 3분기가 얼마나 2분기 대비 올라갈지 혹시 내려갈지에 대한 컨선은 한 2, 3개월 좀 뒤에 봐야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속도는 아마도 TSMC나 엔비디아나 아니면 그 AI 소프트웨어 주식보다 네. 삼성 하이닉스가 먼저 우리 주식이 밸류에이션이 뭐 PL 5배, 6배 오고 가는 것이 한국 주가가 먼저 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다는 게 순식간 신정입니다. 만약에 이게 튄다면 AI 오케이 하면은 네. 엔비디아나 TSMC나 세비나 이런 주가가 더 먼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애플이나.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중립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맞고 18만 원 이하에서는 지금 같은 거에서는 뭐 그 트레이딩은 오케이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엔 뭐 사라질 리스크는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 끝내라고 하네요. 시간 다 됐죠. 그래서 너무 길게 안 나오죠. 뭐 SK 하이닉스의 목표가 네, 네. 그럼 개인적으로 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목표- 거기에 연결된 어떤 다른 기업들 뭐 네, 네. 보시는 게 혹시 있나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25만 원, 27만 원은 한 2, 3개월 동안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다음 달 중반에 그때 분기점이 있습니다. 네. 관련되는 주식은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테크윈 정도인데 오늘은 하이닉스가 못 가니까 못 가겠지만 네. 이 주식들은 계속 와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섹터적으로는 저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화장품과 조선방산 또는 변압기 요게 반도체 순수 반도체보다는 조금은 앞서 있는 종목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2호가 들어가서 조금 의아스러웠는데 나중에 그건 다시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시죠. 자, 최말 마스다 오늘 SK 하이닉스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한 분석을 좀 들어봤고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